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핵심 비교 정리 9번입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죠? 왜 법정 서식이 없는 게 거래계약서, 금인계약서,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 중개보수 영수증, 법정 서식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정정신청서도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법정 서식이 없다 보니까 필요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를 적을 때는 지번 주소를 적죠. 인적사항을 적을 때는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주소, 인적사항은 주소 적죠. 그때는 도로명 주소를 적고 물건의 표시는 지번 주소를 적습니다. 계약일, 그 밖의 약정사항이 있으면 적고요. 그 다음에 5번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에 관한 사항, 6번 물건의 인도일시, 7번 권리 이전 내용, 8번 조건 또는 기한, 9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입니다. 그래서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계약서는 5년 보존해야 됩니다.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인데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해야 되고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정 서식은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시도지사가 또는 주어를 바꾸죠. 등록관청이 협회가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X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권장하는 서식은 없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도 모두 5년 보존이죠. 매수 신청 대리 사건 카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 매수 신청 대리 행정 처분 대장 5년 보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거래계약서 5년 보존, 그리고 3년 보존 두 가지 있다라고 했습니다.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33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개사의 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했는데 표준서식 현재 없고요. 표준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는 있는데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설령 권장하더라도 사용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계약서에 기재해야 되는 사항이다.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9번에 있었죠? 조교, 교가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입니다. 이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중개보수를 받으면 중개보수 영수증 법정서식을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개보수 영수증을 교부할 의무도 보존할 의무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개연성이 높아졌죠. 따라서 확인 설명할 때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설명해야 되고 확인설명서 서식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기재해야 되고 또 거래계약서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함으로써 3중의 보안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옳은 정답이고요. 3번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시도지사는 사물의 범위 안에서 그 업무를 정지해야 된다 했는데 틀렸죠.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적으면 즉 거짓계약서를 적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안 하면 6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게 시도지사가 업무정지한다는 말도 틀렸고요. 3개월 범위 내에서도 틀렸죠. 6개월 범위 내에서죠. 그리고 업무정지 해야 된다도 틀렸습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개업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없다 했는데 소속공인중개사가 당해물을 수행한 경우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함께. 사장 결재를 반드시 받아야 되죠. 그래서 개업공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5번 거래계약서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된다 했는데 틀렸죠.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따로 종이계약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고요. 또 계약서는 설령 보존한다 하더라도 3년 보존이 아니라 5년 보존이죠.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이 되겠습니다. 3년 보존, 5년 보존 기억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 모두 5년 보존이라고 했습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했으면 따로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고요. 전자계약을 작성했다면 부동산거래 신고할 필요 없고 해제되어도 해제 신고할 필요 없고 주택임대차 신고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계약이라면 확정일자 받으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시스템에서 확정일자도 부여됩니다. 그래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매수인 임차인의 경우에는 대출금리를 할인해 주고요. 법무사 등기 대행 보수도 할인해 줍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인 경우 중개보수 바우처도 지급합니다. 그래서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는 경제적으로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남은 물건을 팔아먹는 걸 방지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휴대폰 본인 인증도 한 번 더 하죠. 신분증도 물론 확인하지만 그래서 남은 물건 팔아먹기는 어렵다. 중개사고가 안 나니까 개업공개사는 안전해서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가 유출될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거래계약서 작성과 관련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